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후 마무리 잘 하고 계시겠죠? 오늘 타이틀은 앞에서 도시공원을 예찬하는데 뒤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뭔가 발상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장기 미집행 20년간 도시공원을 지정을 했으나 도시공원화가 되지 않고 또 지주의 사유권을 침해한 게 20년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겠다.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나오고 실행이 이미 됐죠. 그래서 전국 도시공원 중 절반 용도 유지 이렇게 해서 충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해서 지주한테 땅을 사서 이제 공원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가 뭐 3기에 이어서 뭐 4기 신도시도 뭐 추진한다 이런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4기 신도시는 조금 스캡티컬합니다. 아직 뭐 3기가 지금 막 시작 단계인데 4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출처는 충북일보 7월 12일자 아티클이고요. 20년 이상 데퍼니션을 보시면 정의를 보면 20년 이상 일단은 뭐 도시공원으로 이용하겠다라고 어떤 지역을 개인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요거는 거의 사유재산 침해가 좀 너무 심하죠.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의 용도를 폐지한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7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도시공원 이걸 유지하고 싶으면 이 지주한테, 이게 민간인에 따른 지주한테 땅을 사야겠죠. 그래서 집권 여당과 국토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조금 컨플릭트가 있는 거죠. 집권 여당 소속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전국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땅을 지주한테 사들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뭐 재난기후를 비롯해서 국가 재정이 이렇게 튼실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지금 집값 잡으려고 뭐 7월 10일 대책까지 나오고 정말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이란 단어까지 썼었죠. 7월 초에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해라. 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 그 다음에 또 좋아하시는 상가, 요즘은 풍선효과로 오피스텔까지도 이제 뭐 품절을 대란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 다음에 땅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의 공통점이 뭔가요? 자, 여러분, 땅 하면 굉장히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또 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공통점이 뭔가요? 자, 땅 위에 짓는 거죠. 땅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는 정말 영원무궁하다.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해라. 그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건설하자. 이게 3기 신도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이 3기 신도시는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린벨트를 이제 지정하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그린벨트를 묶였는데 이걸 개발하면서 3기 신도시를 5곳을 지정을 해서 그린벨트를 풀면서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의 용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 시행이 됐고요. 이 제도로 정부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도시공원 중 절반가량을 일단 살려냈습니다. 일단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 사들였던 얘기겠죠. 자, 인천시는 지난달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공원 48곳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 36곳은 시 재정으로, 그 다음에 4곳은 민간 특례 사업으로 각각 공원을 조성을 하는 거죠. 지주한테 다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국공유지는 뭐 국가 땅이니까 오늘 2030년까지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고요. 이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토지 보상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132곳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실효기간이 없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를 바꿔버리자. 이러면서 적용을 피하자. 이렇게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수 토지들은 이를 서울시의 꼼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북 청구에서는 현재 몇몇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자, 개발이 진행이 돼서 기존에 방치된 도시공원을 재정비하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 충북 청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지난 20년간 개인 땅인데도 도시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당수 토지주들은 일몰제 이후 민간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마인드가 굉장히 크겠죠. 자, 도시공원 문제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자, 문재인 정부, 문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발굴을 해서라도 지을 땅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 파워가 큰 나라인지는 저 요즘 새삼 새록새록 느끼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프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게다가 4기 신도시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죠. 하남시, 초이동, 강북동 일대를 4기 신도시로 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건을 가지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힘겨루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수도권 규제 정책은 좀 비판했습니다. 왜 실패하고 있는가? 자, 7월 10일 대책까지 나와서 벌써 22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정말 그냥 오르기만 했죠.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더 심해지고 지금 전세 대란까지 나오면서 지금 임대사업자까지 굉장히 혜택을 다 폐지하겠다. 게다가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큰 소급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저도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의 정책을 보면 수도권 완화가 아니라 아예 그래서 목숨 걸고 지금 강남의 물건을 풍기 형사 일어나죠. 수도권 진입 장려로 보여진다. 자, 그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고객님들의 문의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국가 팔러시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는 예외적으로 선교통 후 입주이며 2km 바운더리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땅인데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이곳 5곳에 3기 신도시를 지정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선교통, 도시철도가 뚫려버립니다. 여러분, 역세법 개정안 특별법에 따르면 역세권 섹터 안에 들어가면 그쪽에 그린벨트는 풀릴 수밖에 없는 특별 조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그린벨트를 풀면서 개발하겠다고 이미 5곳을 지정한 상황인데 이거를 그린벨트 풀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투머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전에 샀었으면 아시는 판교 땅도 그린벨트였습니다. 다 풀고 개발이 이미 됐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린벨트 어떤 역사적 히스토리가 있는가? 2013년 글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그린벨트 활용 발상을 바꾸다. 묻기도 어렵고 풀기도 어려운 초록색 띠가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13년 전이니까 7년 전의 기사예요. 주로 대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이죠. 여러분, 첩첩산중에 그린벨트 묻지 않습니다. 투기 세력을 막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입니다. 자,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주변을 그린벨트를 묶은 지 43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당시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린벨트는 역대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들여다본 정책 현안이 됐는데요. 좀처럼 정책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다. 섣불리 풀어버리면 누더기 벨트 욕을 먹고 그냥 놔두자니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이다. 자, 꽁꽁 묶인 그린벨트 녹색 성역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71년 7월 서울 주변에 시작해서 8개월 걸쳐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있는데요.
과거에 지정된 그린벨트 경계에서는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지역 민원 의식해서 구역 내 개발 행위 규제 부분을 좀 완화했고요.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그린벨트 실효성, 이게 정말 그린벨트를 해야 되나, 이게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1998년에서 2003년이네요. 그린벨트 제도 개선 협의회 운영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2000년 시화 창원 산업단지 주변부터 풀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지방 중소도시권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린벨트 프로 임대주택, 그린벨트 프로 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 서울 은평구 뉴타운 등 지역 개발 사업의 선별적 해제, 정부가 사들여 관리하는 토지 협의 매수제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 풀기로 했으면 확 풀어라. 이명박이죠. 이명박 대통령. 그린벨트 활용의 보금자리. 자, 보금자리가 여기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만 가구 건설 계획, 10년간 단계적으로 풀려던 계획을 5년으로 그냥 확 앞당겨 버렸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환경 기준을 대폭 완화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죠. 환경도 살리고 여가도 질리고 환경 생태 체험 공간 조성에 5년간 1,000억 원 투자 계획, 신규 보금자리 지구 지정 중단,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검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그린벨트는 점점 규제가 세지는 것이 아니라 완화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푼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세권 특별법 개정안에 있어 역세권 섹터 안에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이제 지자체에서 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컨셉을 보시면서 그린벨트를 여러분이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요. 하남, 굉장히 핫하죠? 그린벨트 대거 프로 복합개발, 신세계 백화점 영화관 등 건립, 신장동엔 아파트 쇼핑센터 2012년, 2016년. 자, 이 기사는 2012년 기사인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016년 사진입니다. 하남시 일대 펼쳐지는 여러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사업 승인, 사업자 선정 작업 등에 몰입하여 하남시 사업 전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2012년 8년 전 그림고요. 4년 만에 이렇게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이렇게 상업지로 이제 변한 것입니다. 사업 1조 원을 들여 물류, 유통, 주거 기능이 섞인 복합단지를 짓는 내용이고요. 이를 위해 개발 제한 구역 120만 제곱미터 해제. 그래서 7월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7월 기사고요. 해제가 돼서 4년 만에 그린벨트 안에 이렇게 상업지가 들어섰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년 말께 보상 절차를 착수해 곧바로 용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 이 일대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하남시 자족 기능을 확보한다는 각오. 하남시 신장동 일대의 지역 현암 사업 2지구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승인을 따냈고, 사업비 5,700억 원을 들여 아파트와 쇼핑센터를 고루 짓는다. 그래서 여러 호재가 겹쳐 하남시 땅값은 연일 고공행진.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그러니까 2012년 4월이에요. 땅값이 0.39% 올라 세종시와 전국 2등, 3월에는 1위. 최근 2019년 말에서도 하남시는 집가 상승 1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복합 개발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신세계그룹이 용지 11만 7천 제곱미터 확보해지는 대형 쇼핑몰 하남 유니온 스퀘어가 주목 대상. 2015년까지 백화점, 패션 전문관, 영화관, 공연, 전시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그래서 2016년에 이렇게 들어섰죠. 네. 자, 그러면 3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자, 3기 신도시를 이제 5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지정이 완전히 끝났죠. 지정이 끝났고 올 말부터 내년 초까지 토지보상금이 50조 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지주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대토로 간다라고, 이제 대토로 50% 이상 대토로 한다라고 정부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 두 번째인데요. 수도권 의왕 백운 호수 주변의 아파트 쇼핑몰 호텔 7월 첫사 2016년 말 완공 계획. 이건 2014년 기사입니다. 2014년. 자, 보시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백운 지식문화변의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 공동주택 397채, 3,397채. 공동주택이라는 건 아파트를 말합니다. 단독주택, 복합 쇼핑몰, 첨단 테크노밸리, 호텔, 의료, 교육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을 보시면요, 개발 제한구역이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인데, 이쪽이 이제 개발 제한구역 근린공원인데 평당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글은, 지금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용도 변경이 일어나서 평당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 보면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제가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룰리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여러분, 지금은 요 위쪽은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요건 지자체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 이 아래쪽 내용이고요. 요거를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풀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도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고 개발을 한다니까 당연히 풀리는 거죠. 정부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최고의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 개발이 완료됐죠? 그래서 의왕 가천 고속도로, 외곽 순환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연결되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예술 전당까지 15분 내이면 도착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어쨌든 이런 그린벨트를 개발을 해서 지금 이런 쇼핑몰이 들어섰고요. 지금 평당가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오른 거죠. 자, 머니투데이를 보겠습니다. 판교 개발 본격화, 도공땅 창조경제변을 내년 착수다. 그래서 이건 2015년, 5년 전 기사입니다. 자, 국토부 옛 도로공사 부지 금토동 일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해 경기 성남 소재 옛 도로공사 부지의 인근 금토동 일대가 연내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 내년 상반기 선도사업 부지에 대한 민간 공모를 실시, 그해 하반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요 기사는 2015년 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020년 살고 있죠? 자, 창조 경제밸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린벨트 풀어서 다 개발을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판교 창조 경제밸리 추진 계획을 논의 확정, 3기 신도시도 확정이죠. 그래서 추진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빠른 12월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해서 지금 판교가 엄청 핫한 곳이 됐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개발 제한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 3기 신도시도 국가에서 지정해서 그린벨트 푼다라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가 보이고 있고요. 남양주 왕숙지구, 자, 여기에 66,000세대가 들어가서 3기 신도시 최대고요. 남양주는 1기, 2기, 3기 신도시에서 유일무이하게 도시철도가 7개나 들어가는 곳이 바로 남양주입니다. 거의 역사적인 레전드급입니다. 도시철도 7개가 들어가는 1기, 2기, 3기 가장 유일한 곳이 남양주입니다. 그래서 기존 2개에다가 4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이 확정이죠. 착공을 이미 하고 있고 확장 공사도 하고 있고 GTX 여기 B노선 보이죠? B노선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남양주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왕숙지구 여러분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이 됐을 때 판교 주변의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자처는 도너츠 효과로 이 주변 일대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을 그린벨트 풀고 개발하면 이쪽의 그린벨트 땅은 안 풀릴까요? 도시 팽창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되고요. 판교의 성공 사례를 보시면 판교 주변 지가가 어떻게 상승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3기 신도시가 뭔지는 알으셔야 되겠죠? 자, 7월 10일 대책까지 나와서 22번째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22번째 대책까지 나왔는데, 즉 주택 규제 하겠다. 하지만 뭐 결과는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뭐 임대사업까지 뭐 혜택을 소급 적용하겠다. 그래서 저도 국민청원 뭐 지금 두 곳에 제가 또 했고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현금만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캐시만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이거 자체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죠. 왜?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 규제 심해.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죠. 게다가 요즘 상가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물론 상가를 가지면 좋죠. 하지만 상가를 가질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이 세 개 다 땅 위에 짓습니다. 땅. 근데 지금 아파트 규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여러분,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3기 신도시와 GTX A, B, C, D 노선을 따라 땅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이렇게 3기 신도시 국가에서 이렇게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린벨트 당연히 풀어서 하는 거겠죠. 게다가 GTX A, B, C, D 이런 노선들과 도시철도, 자, SOC 중에 꽂히려 할 수 있는 도시철도, 교통을 먼저 선교통 후 입주. 교통이 여러분 역세권으로 어떤 땅이 있는데 역세권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9호선 연장해서 전철역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선사역 지금 공사 짓고 있죠. 공사 중입니다. 자, 암사동 선사역 9호선 선사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선사역 입구, 자, 역세권 개발한 거 역세권 특별법 아시죠? 자, 이쪽은 상업지로 못해도 준공업지로 바뀌는데요. 그러면 이쪽 땅이 그린벨트라면 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풀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명분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가 들어왔고 전철 입구고 전철 근처에 초역세권, 직전역세권, 간접역세권 그곳인데 어떻게 그린벨트를 안 풀 수가 있나요? 이거는 역세권 특별법에 관해서 여러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이 상당히 긴데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4년 글이고요. KTX 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풀어서, 자, 교통이 들어가면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토부 직권을 그린벨트 해제, 나올래 역사 안되게 서울시 반대로 갈등 예고했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 자, 수서역세권 개발됐습니다. 주변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기로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가 이 지역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역세권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허가권을 쥐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 정부와 서울시가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을 보인다. 하지만 지금 수서역 일대 수서역세권 개발됐습니다. 이게 6년 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흥분 상태로 그린벨트, 그 다음에 해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시철도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역세권, 도시철도 들어오면 그곳은 그린벨트가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 입주입니다. 즉, 교통을 먼저 까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명분이 있고요. 정부에서 직접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세권 특별법 개정안에 의해서 역세권 섹터를 들을 때는 그린벨트를 푸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말을 좀 빨리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